네, 주식창고입니다. 오늘 4월 9일 금요일이고요. 일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드디어 운영 리밸런싱을 확정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당장 저 주식 보유 양을 늘리는 건 아니고 순매도가 좀 줄어든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전략적 자산 배분 허용 범위를 1%포인트 확대하기로 해서 좀 쏟아져 나올 물량이 좀 적어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매일 뭐 2, 3천억씩 팔던 그런 모습은 더 이상 조금 좀 잦아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KFX 출고식이 있었죠. 예. 보셨나요? TV로 봤는데 멋있더라고요. 예. 근데 자, 우리가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 항공우주를 음, 뭐 크게 가진 않았는데 오늘 출고식하는 그 시점에 갑자기 쏟아져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갖고 있다가 이제 재료가 소멸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그래서 여기 확 오후에 이 시제기가 출고되고 막 그 TV에 막 나오는 그 시점에 확 쏟아져 내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재료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나 제 생각입니다. 예. 자, 그리고 내일부터 암연구학회 학술회가 있죠. 예. 그래서 뭐 한미약품, JW 중해제약 이런 종목들 쭉 뽑아 놨었는데 오늘 뭐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있었겠지만 제법들 조금 이렇게 움직여준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갑자기 툭 쳤네요. 예. 음,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요 암학회 요거 때문에 조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초가에 잡으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런 건 괜찮았네요. 네. 자,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예, SK하고 LG하고 배터리 전쟁 중이잖아요. 이 바이든 거부권 마감 기한이 현지 시간으로 11일 자정이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12일 오후 1시까지 요때죠. 장중입니다. 장중인데 1시까지가 마감 기한이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를 할 거면 해야 되는데 지금 SK이노베이션하고 LG화학하고를 보니까 글쎄요. 예, 최근에 SK이노베이션이 밑에서 조금 올라왔었죠. SKIT도 이제 그 상장 계획이 있고요. 예,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을 바이든이 거부권을 행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마 참 애매하네요, 그죠? 그걸 보고 사나이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진짜 운명의 날입니다. 이 무거운 종목 두 개가 월요일 1시에 딱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 전이기 때문에 1시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하는 생각들이 좀 강해지겠죠. 예. 예, 일단은 요거를 12일로 옮겨놔야 될 건가 봐요. 이렇게 이렇게 옮겨 놓겠습니다. 배터리 전쟁이 이제 뭐 일단락이 완전히 끝나는 건 아니지만 1차적인 어떤 분기점을 맞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추가된 내용 해성 TPC 공모가가 확정이 됐어요. 13,000원. 공모가 희망 밴드보다 더 높죠. 기간 경쟁률도 1500대 1 정도 되고요. 그래서인지 TPC 글로벌이 그래서 제법 갔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한창 어, 해성 TPC에 대해서 여기서 막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난달부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청약 즈음해서 이렇게 움직였네요. 저도 뭐 소량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신규인데 이삭 엔지니어링도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11,500원. 이거는
공모가 상단에 딱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삭 엔지니어링 나우 아이비 관련된 종목인데 얘는 상한가를 갔어요. 나우 아이비가 이삭 엔지니어링 때문에 상한가를 간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 뭐 창투사 되게 좋았죠. 근데 얘가 윤석열 관련해 가지고 또 연수원 동문이라서 또 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우 아이비는 나우 아이비 캐피탈을 통해서 보통주 9%, 우선주 7% 정도 이삭 엔지니어링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윤석열하고도 엮여 있고 창투사 테마에도 엮여 있고 뭐 이삭 엔지니어링을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민망할 정도네요. 저는 이걸 이제 바라보고 있었는데 약간 이것도 그렇고 해성 TPC도 TPC 글로벌도 그렇고 최근 흐름 비슷하죠. 이렇게 이제 올라갔습니다. 자, 그래서 뭐 참고하셔서 매매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일정들 잘 체크하시고 그 뭐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조금 괜찮다 싶은 거는 한참 전에 뭐 당일날 사시는 건 아니고 어떤 건 당일날 사야 되는 것도 있지만 한참 전에 좀 조금씩 모아가지고 툭 오를 때 매도하시면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 자, 수요일날 다음 주 수요일날 윤석열의 진심이라는 책이 이제 공개가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경욱이라는 전 연합뉴스 기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충암고 동기신가 봐요. 이분하고 3시간 정도 대화를 하셨대요. 그 전에. 그래서 이 대화록을 출간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친구니까 이거 좀 출간해도 되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윤 전 총장은 뭐 고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한 내용이 큰 틀에서 의회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 뭐 현재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보통 대권 주자들이 책을 내면 거기에 그 책을 읽고 우리가 이 사람이 어떤 정책을 펴겠구나 해서 그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을 보통 테마주로 많이 이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지금 요 책은 지금 또 6월 달인가 또 출판 기념회를 하죠. 요 책은 그 책이 아닙니다. 이 대화록 출간하는 거고 내용이 이제 약간 정치적인 메시지인 것 같아서 이 책을 글쎄요. 책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모르지만 지금 여기다 일정에다가는 안 놨어요. 워낙 핫한 거라 어차피 우리는 저 핫테마에 있잖아요. 윤테마는 이렇게 있어서 굳이 뭐 일정에 이렇게 쫙 너무 번거로워가지고 안 넣어놨는데 일단 이게 나오면 혹시 내용 중에 조금 뭐 영감을 받아서 지금 뭐 파평윤 씨여서 가고 이런 것들보다는 그래도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와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런 내용들까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1번으로 해놨습니다. 코인베이스 나스닥 상장과 똑같은 1번이네요. 그리고 15일날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대북전단 금지법 청문회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것을 미국에서 청문회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요. 미 의회에서 미 하원 산하 인권위원회에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하는데 요 이제 청문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그 북한 인권접근법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뭘 알고 싶어서 하는 청문회가 아니고 한국의 북한 인권접근법에 조금 부정적인 사람들을 불러서 한국이 표현의 자유 이렇게 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그럼 그들이 당연히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가지고 청문회에서 걔가 이렇게 얘기했다 뭐 이런 증언을 가지고 한국을 압박할 거라는 관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씁쓸하죠. 어떤 면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 물론 뭐 여러 의미를 담고 있겠으나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을 다른 나라에서 청문회를 하는 상황입니다. 15일 날 밤이겠죠. 그래서 아니 그러면은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거를 이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하더라고요. 대북 방송하거나 뭐 이렇게 전단지 보내면 그 왜 한창 얘기 있었잖아요. 그 에드벌룬 같은 거 보냈을 때 막 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북한에서는 어, 기분이 안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혹시 몰라서 빅텍을 참 이런 거 하는 게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법을 남의 나라에서 청문회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 종목을 찾고 하는 이런 행위가 예, 좀 씁쓸하다는 얘기죠. 예, 여하간 그래서 빅텍을 관심 종목에 뒀고 어쨌든 한국이 니네 왜 대북전단 못하게 해? 이런 얘기를 미국에서 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우리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좀 거기에 상응하는 제스처가 있을 거고 북한이 그걸 좌시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그렇다면 뭐 미사일 쏘거나 그럴 것 같진 않고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관련 종목을 한번 참고는 해보자 그런 의미로 예, 해놨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5월 미정입니다. 5월 달에 K 반도체 벨트 전략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투자세액 공제를 확대하고 규제를 좀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가 그러니까 뭐 더 말씀드리면 전력 용수 등 인프라 구축 지원, 연구 개발 투자 인력 양성 등 다양한 지원 방안. 그러니까 현재 시설 투자 세액 공제는 대기업 기준으로 투자 비용의 최대 6%예요. 근데 업계에서는 야, 50%까지 좀 깎아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에다가 시설 투자할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미국은 반도체 제조 설비 투자 비용 세액 공제가 40%까지 확대가 됐답니다. 중국은 법인세를 면제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없어갖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니네 시설 투자하면 세금 같은 거 감면해 줄 테니까 투자해.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재무 상태 뭐 아주 얼마나 좋아질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왜 DB하이텍 같은 경우 증설만 하면 대박 날아간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도 사실은 살짝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이런 세제 혜택 준다고 뭐 다들 갑자기 시설 투자하고 증설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해서 그런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반가운 일이고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반가운 일이고 그렇게 되면은 시설을 증설을 하면 당연히 그 증설하는 데 필요한 뭐 반도체 장비나 이런 것들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해볼 수도 있고 선취매를 할 수도 있고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비슷하게 이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엊그제 영상에서 이 미국에서 반도체 품귀 사태 대응 회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건데 백악관 그 보좌관들이 하는 건데 삼성전자를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한테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생산 늘리면 인센티브 주고 공급망 취약한 거 개선해 줄게 뭐 이런 얘기들 해서 당근책을 부여하는 거죠. 기업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닙니다. 이런 액션들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런 액션들이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당장 막 폭등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좋은 어떤 모멘텀이 약간 생겼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신규 새롭게 만들어진 얘기들은 말씀을 다 드렸고 다 기존 영상에 있던 것들입니다.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시간 관계상 한번 쭉 살펴만 볼게요. 말씀드렸던 미국 암 연구학회 연락수료에서 발표하는 기업들 제가 쭉 뽑아놨습니다. 이 기업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사나이 테스트 있고요. 정 총리께서 대통령 회동 때 공언을 회동하면서 이제 공식화할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갔어요. 요거 THN하고 고려아연은 정 총리가 만약에 대선 주자로 나서면 총리 자리가 비는데 그때 누가 나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김부겸 의원이 가장 이제 얘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일단 김부겸 관련주들 조금 해놨고요. 반도체 품귀 삼성전자 참가하는 거 이거 말씀드렸고 자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강요회의가 일본 강요회의가 4월 13일 날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금 그들이 결정을 했나 봐요. 방출하기로. 그래서 여기 지금 어민들도 반대하고 올림픽 앞두고 있어서 조금 눈치를 보는 줄 알았더니 그냥 방출하기로 했나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늘 추가한 거예요. 모나미는. 원래 우진하고 오르비텍 이런 애들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오르비텍은 아마 재료 소멸로 생각하는 건지 갑자기 확 꺾였네요. 이제 정확하게 확인은 못했는데 모나미가 반일, 신성통상 모나미 이런 애들이 오늘 갔습니다. 오염수 흘려보낸
반일 감정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오늘 연출이 됐고요. 요거 생각 못했어요. 오염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종목들만 생각을 했지 반일 설마 이게 갈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가버리네요. 하긴 진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파평윤 씨도 가는데 같은 파평윤 씨라고 가는데 당연히 가겠죠. 코인베이스 이건 뭐 이거 참 넘어갔네요. 비덴트 눌림목이죠.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쿠콘 진짜 가는지 한번 보시죠. 이미 많이 갔어요. 넷마블 제2의 나라 사전 등록 있고요. 이거 말씀드렸고 카카오는 액분 이거 뺄까봐요. 너무 민망합니다. 액면 분할은 지금 이슈가 워낙 많죠. 자, 미일 정상회담이 4월 16일날 있다 말씀드렸었고 그때 영상에서 예전에도 바이든이 무언가를 중국 때리기를 하려고 하는 일정이 잡히면 그 전에 중국이 먼저 움직인다 말씀드렸잖아요. 선빵을 날린다고. 그때 왕이 외교부장이 또 한마디 했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일 정상회담을 바라보고 그들이 움직인 게 아니라 어쨌든 계속 바이든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로는 환경 문제라고 하지만 오늘 얘기 나온 건 환경 문제가 아니라 견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의 히토류 관련해 가지고 오늘 뉴스가 좀 제법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서 급등을 좀 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유니온 머티리얼 이거 한번 간다고. 근데 그게 오늘이었던 것 같아요. 기후 관련해서 4월 22일 있죠. 이것도 좀 잘 가고 있습니다. 눌림목에서 그린케미칼 오늘 저는 조금 차익 실현했고요. SKIT 자 그리고 미나리 미나리는 계속 가네요. 이거를 미나리 아카데미 노미네이션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거의 2배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모센스 오늘 아모텍이 조금 빠졌습니다. 지금 저점을 깼어요. 그래서 조금 흘려보내고 이게 추세를 좀 전환하는 듯 보였었는데 조금 반등이 애매하게 와가지고 밀린 것 같습니다. 일단 더 추가적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아모센스는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자 제주 맥주 때문에 우리 기술 투자가 가는 거 아니죠? 제주 맥주 진짜 뺄까봐요. 너무 민망하네요. 자 HPO 4월 28일인데 이것도 이제 린드먼 아시아도 이것 때문에 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HPO도 있습니다. 컴투스 그 다음에 다 말씀드렸던 부분들. 자 그리고 핫테마만 일단 볼게요. 제가 그 우주항공 뺐어요. 테마에서 가상화폐 종목들 반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비트코인이 디지털 화폐는 약간 쉬어가는 것 같고요. 다음 두나무 관련해서도 이게 쉰다고 보기도 좀 너무 애매하네요. 하나투자증권은 과열돼 가지고 지금 TS 인베스트먼트가 오늘 조금 무중 권리락이 있었네요. 코오롱 여기 또 윤석열하고 엮인 모양입니다. 근데 마켓 퀄리가 제법 좀 쉬고 있죠. 미래세 벤처야 마켓 퀄리보다는 창투사니까. 메타버스가 오늘 조금 반등 나왔나요? 제가 핫한 템만 이제 순환매 돌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한빛소프트가 오늘 많이 갔다가 내려왔네요. 15%까지 갔다가 히토리 오늘 좋았습니다. 다음에 이재명, 윤석열. 제가 정세균 총리 고민하다가 일단 넣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지금 제가 바라보는 시장의 그나마 핫한 테마는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게 짧은 순환마디를 가질 수도 있고 조금 긴 순환마디를 갖거나 그 순환마디 사이클에 등재되지 않은 것들은 좀 빼든지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주항공 일단 뺐습니다. 자 이번 주는 이렇게 갔고요. 다음 주에 제법 일정들이 꽤 됩니다. 확인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이런 것들 다 일일이 말씀을 못 드리는데 시간 관계상 그 전 영상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